신축 프리미엄이 흔들린다. 여러분, 2023년에 신축 아파트를 산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구축 아파트보다 2억을 더 주고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축이 더 비싼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보다 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신축 프리미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기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조 부장님은 올해 60입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12억을 마련하셨습니다. 조 부장님의 꿈은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깨끗한 신축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시스템 주방, 깨끗한 화장실, 최신 냉난방 시설,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신축으로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부장님은 작년 초 송파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같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가 9억이었는데 신축은 11억이었습니다. 2억 차이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입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벽지도 깨끗하고 바닥도 반짝이고 시설도 최신이었습니다. 20년 묵은 집에서 살다가 오니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조 부장님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웃이 같은 평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10억에 나왔습니다. 1억이 떨어진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9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조 부장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이 빠진 것입니다. 반면 바로 옆 구축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신축이 구축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강남구에 사시는 박 사장님은 부동산을 40년 넘게 지켜보신 분입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축이 무조건 좋았습니다. 새 것이니까 당연히 비쌌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구축보다 10%에서 20%더 비싸도 사람들이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프리미엄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구축보다 싸게 거래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치입니다. 요즘 신축은 대부분 외곽에 들어섭니다. 좋은 입지는 이미 다 개발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의 역세권 좋은 자리에는 이미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로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들어섭니다. 역에서 멀고 학교에서 멀고 편의시설에서 멉니다. 새 것이지만 불편합니다. 반면 구축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낡았지만 편리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 바로 이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5년 전 고민 끝에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축과 구축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신축은 역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마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가격은 8억 5천이었습니다. 구축은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마트, 병원, 은행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낡았습니다. 가격은 7억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고민 끝에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1억 5천 차이는 컸지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9억이 되었습니다. 2억이 올랐습니다. 반면 그때 고민했던 신축 아파트는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5억 5천 차이가 5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위치가 프리미엄을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쌉니다. 최신 시설이 많으니까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도 최신형이고 주차 시스템도 아동이고 난방 시스템도 첨단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를 보면 놀랍니다. 구축보다 2배에서 3배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은퇴한 중년층에게는 더 큽니다. 월급이 나올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무섭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의 1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용인에 사시는 한 부장님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부장님은 3년 전 은퇴하시면서 용인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40평대 넓은 집이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합쳐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로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인데 관리비로 절반이 나가니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한 부장님은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떨어져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구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있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새 아파트를 얻습니다. 이 기대감이 가격을 지탱합니다. 낡았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신축은 재건축이 4, 50년 후 이야기입니다. 지금 60대가 산다면 100세가 돼야 재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낡아가는 집일 뿐입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윤 사장님이 이 점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윤 사장님은 65세인데 작년에 구축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35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너무 낡지 않느냐고 신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사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5년 안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10년 안에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70대 중반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사장님의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10%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오래된 만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서로 알고 지냅니다. 반상회가 활발하고 동호회도 많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오래된 만큼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정이 있습니다. 신축은 다릅니다. 모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로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기 바쁩니다. 차갑습니다. 특히 중년층에게는 이 외로움이 큽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정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토로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2년 전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로웠습니다. 이전 아파트에서는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했습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운동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선생님은 외롭습니다. 아파트는 좋은데 정이 없습니다. 시설은 최신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 아파트가 그립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곳이 그립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실용성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보기에 예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베란다가 작습니다. 방음이 안 됩니다. 최신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실용성을 놓쳤습니다. 예쁘지만 쓸모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반면 구축은 투박하지만 실용적입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베란다가 넓습니다. 벽이 두껍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실용성입니다. 예쁜 것보다 편한 것이 중요합니다. 세련된 것보다 넉넉한 것이 필요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이 사장님이 이 점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신축과 구축을 모두 살아보셨습니다. 신축에서 5년, 다시 구축으로 돌아와서 5년째 살고 계십니다.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축은 처음 1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쁜 디자인의 주방은 실제로 요리하기 불편했습니다. 수납이 부족해서 밀건을 돌 곳이 없었습니다. 반면 구축으로 돌아오니 편했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했습니다. 넓은 베란다에서 화분도 키우고 빨래도 넣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벽 덕분에 조용했습니다. 디자인은 떨어지지만 살기에는 훨씬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가격 거품입니다. 신축은 분양가 자체가 높습니다.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붙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우회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온갖 옵션을 붙여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신축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집니다.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면서 현실화됩니다. 반면 구축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거품이 적습니다. 실거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급등도 없지만 급락도 없습니다. 평촌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 이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었습니다. 당첨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주변 시세가 10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주하고 나니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을 유지하더니 6개월 후 9억 5천, 1년 후 9억, 지금은 8억 5천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허탈했습니다. 로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프리미엄이 거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조 부장님은 1년을 살아보고 깨달았습니다. 신축이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위치, 관리비, 커뮤니티, 실용성이라는 것을, 새 것보다 좋은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만약 지금 집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신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새 것은 금방 낡습니다. 1년만 지나도 중고가 됩니다. 2년